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예상은 웃돈 은행 실적과 영국발 금융시장 완화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다우는 1.86% 상승을 했고 S&P 500은 2.6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날 3.43%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호시적으로 인해 증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강한 구매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객들이 지난 9월부터 10월 전반까지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활용해 거래한 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거래 금액의 증가는 일정 부분 물가 급등 탓이지만 거래 건수도 전년 동기보다 6%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지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객들의 예금 잔고가 코로나 전보다 높다는 점도 앞으로 당분간 소비 지출이 탄탄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 역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미국 경제가 괜찮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더불어 이날 제레미 헌트 신임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의 대부분 철회함에 따라 파운드화가 급등하자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헌트 장관이 감세안의 대부분 폐기하자 이날 영국 파운드화는 2% 이상 급등을 하면서 파운드당 1.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영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4.44%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지난주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증시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이날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낙폭이 컸던 이날 나스닥은 장중 3.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4.72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이날 옥시덴탈의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신 RSI는 54로 마감했습니다. 옥시덴탈은 지난 9월 26일 57불을 찍고 지속적인 상승을 한 이후 현재 주가는 67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옥시덴탈은 58불과 54불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애플은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3으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8월 17일 RSI 76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42불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더불어 10월 13일 애플의 주가는 장중 134불대까지 떨어지면서 RSI는 30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날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를 언급하면서 좋은 흐름세를 보였고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 덕분에 다른 기술주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4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6월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219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테슬라는 지난 6월 215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고 이후 주가는 309불대까지 오르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AI데이와 더불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출하량으로 인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기술주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됨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7%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로블록스는 9월 이용자 수가 1년 전보다 23% 늘어났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로블록스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급등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59로 마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로블록스의 주가는 42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로블록스는 작년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가는 140불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 실적 발표 때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로블록스는 아직까지 순이익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금리가 급등을 하는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지난주 펩시코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난 1년 동안의 실적과 다르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시장 역시 이번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최근 몇 달 동안의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실적 예상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진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는 하나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시장을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다음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10월 마지막 주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날 6%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웰스파고는 넷플릭스의 실적을 앞두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가중치 등급을 반복했고 지난주 넷플릭스는 새로운 광고 지원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 발표하면서 최근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6% 이상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56으로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7월 20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했고 이후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245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날 클라우드플레이어는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13%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웰스파고는 클라우드플레이어의 하락이 매력적인 진입점에 들어왔다고 언급을 했고 이로 인해 클라우드플레이어의 주가는 이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크로거는 주요 기관이 매수해서 중립으로 강등을 한 이후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이날 자본 조달을 위해 스위스 은행의 일부를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밝혀진 이후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며 이날 2.57%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45로 마감했습니다. 스파이는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현재 주가는 366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가오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와 V55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극심한 변동성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며 이날은 29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